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려면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라는 걸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디지털 노마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IT 업종을 많이 생각하세요. IT 업계라는 게 이제 대부분 프로그래머라던가 디자이너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디자이너 내지는 프로그래밍 하시는 코딩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 시스템이 그런 걸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막 서로 모여서 하는 거 좋아하고 만나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IT 회사를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안에서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만 미팅을 잡아서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미팅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내가 지금 당장 일을 해가지고 다른 팀에 넘겨주면 그 팀이 일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이렇게 모여있지 않으면 일 처리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빠를 수가 없고. 이게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미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이미지 작업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된 것들을 바로바로 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컨펌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바로바로 해서 주길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생활에서도 윗상사에게 바로 이제 결과물을 가져다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만들어진 결과물을 바로 다른 팀으로 넘겨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조차도 작업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까지만 주면 돼 라고 하시는 클라이언트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만들어진 결과물을 바로 보내서 확인을 받고 수정 요청 사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또 수정을 해가지고 보내주기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의 시차랑 맞는 곳에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으로 시차가 많이 나는 곳을 가버리면 한국에서 있는 클라이언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자 내지는 디자이너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디자이너랑 개발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숫자가 그 숫자에서 비중을 따지자면 정말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그만큼 개발자랑 디자이너가 디지털 노마드를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을 얘기해보자면 요즘에는 번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뭐 책 같은 거 번역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디지털 노마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진 못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저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 관련 그룹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네이버 카페나 이런저런 각종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있다 보면 종종 이제 나타나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가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 실생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팝하고 뭐 구글 번역기 등등등 번역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상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들을 번역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전문 서적이나 뭐 서류라던가 뭐 책, 소설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번역기는 못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번역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디지털 노마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디지털 노마드 가능 직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글을 쓰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번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글을 집필하시는 분들.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책이라고 한다면, 작가라고 한다면 실제 오프라인에서 글을 써가지고 출판물로 만들어내는, 종이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출판해서 서점에 갖다 내면, 그죠? 서점에서 판매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많이 돌아갔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북을 출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독립 서점도 많이 운영을 하시고, 독립 출판사도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개인이 책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뭐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책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뭐 유명한 그런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접근해가지고 책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원고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도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던 게 이제 예전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보급이 잘 되고 개인 디바이스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핸드폰도 하다못해 이북으로서 충분한 활용할 수 있는 기기고 뭐 아이패드 이런저런 각종 패드류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북 리더기도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출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로 많이 생활을 하시더라 라는 게 또 한 가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뭐 예술 하시는 분들 뭐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시는 거, 물론 저처럼 영상을 만들진 않겠죠. 이건 되게 허접하게 만드는 건데 그분들의 영상 작업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전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죠. 뭐 제품의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영상을 찍어 놓고 그걸 이제 편집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굳이 한국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치앙마이에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영상 편집해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 만나면서 영상 편집도 디지털 노마드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정말 개인적인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했던 한 가지 새로운 또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부류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처럼 구매 대행업을 실제로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본 분은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커뮤니티에서 요즘에 은근히 구매 대행 하시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저도 다시 치앙마이로 또 한 달 정도 살려고 갔다 오거든요. 물론 그 기간 자체를 한 달로 보고 나가는 건 아니라 한 달 플러스 뭐 며칠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 2달은 넘기지 않고 제가 오려고 하거든요. 저도 또 가서 이제 이런저런 분들을 또 만나볼 거예요. 제가 봤던 커뮤니티에서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로 좀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 밖에 또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노마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뭐 현지에서 뭐 가이드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지털 노마드의 형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직업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지난 영상에서 좀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제가 뭐라고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도전하겠다 뭐 말리진 않죠. 말리진 않지만 디지털 노마드라고 말을 할 정도라면 현지에서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였지만 실제로 잡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그냥 드렸던 거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디지털 노마드 가능 직업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정도 해가지고 디지털 노마드 가능 직군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만 또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겠죠. 또 새로운 직업군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혹시 그런 직군이나 가능한 직업도 있다라고 하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보고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저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이제 그런 직업들을 제 머릿속에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이런 직업들도 있어요 라고 더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디지털 노마드 가능 직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노마드 되게 좋은 단어죠. 좋은 느낌으로 오는 그런 단어이고 어감 되게 좋잖아요. 디지털 노마드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근데 그 있어 보이는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스스로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현시에서 이제 살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결코 여행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 현재 가서 만나보면 일하시는 시간들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에 나가면 일하는 시간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여행을 한다기보다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여행을 조금 할 수 있다 정도가 실질적인 디지털 노마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를 가게 되면 현지에 생활하시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볼 거예요. 만나보려고 여기 저 커뮤니티에도 밑밥을 좀 깔아놨어요. 이제 만나실 분들 만나자고 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현지에서 가능하면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해가지고 영상을 디지털 노마드 관련해서 더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치앙마이를 가게 되면 현지에 한 달 정도 숙소를 딱 잡아놨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다른 일도 보긴 하겠지만 유튜브 쪽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걸 좀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영상들도 이제 실제로 치앙마이에서 많이 제작이 될 거고요. 다른 인터뷰나 이런저런 이제 컨텐츠들도 더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